안녕하십니까. 효성동 도시개발 유튜브 운영자 전 조합장 민영옥입니다. 먼저 저희 유튜브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말 많으신 분이 조회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지나간 일은 차차 조금씩 풀어나가기로 하고 5년간 있었던 일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광역시 계양구 효성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일입니다. 그 효성동에 저는 30년을 살았지만 여러분들은 더 많이 살으신 분도 계시고 또 지금도 살고 계시지만, 그곳에서 30년을 남편과 딸 둘을 낳아 학교 보내고 결혼시키고 손주 보며 진짜 열심히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살았죠. 그런데 95년 도시개발이 거론되면서 동네 분들이 이제 잘 살게 됐구나, 희망에 부풀어서 즐거워하며 자체적으로 조합이라는 것을 만들고 열심히 참석하면서 모두가 진짜 열심히, 그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그 민원을 넣어가지고 대통령령으로 공원부지가 해제되는 등, 또 자체 내로 땅도 매입을 하고 길도 만들고 또 3차례에 걸쳐서 커다란 막대기,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커다란 막대기를 들고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측량을 해서 지금 그 효성동 그 복덕반 같은 데 나오는 그 지도가 저희 자체내로 만들어진 지도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그래도 좀 개발을 시켜보고자 나름 노력을 했죠. 2004년 현재 그 계양구 효성동 100번지 1원 약 13만 평이었었지만 2004년경 2020 도시계획 안이 생기고 시민 공청회가 열리고 또 인천 도시기본계획안이 수립되고 당초 이촌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던 효성구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포함 입안하여 시작된 사업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졌던 곳이죠. 2006년경부터 도시개발을 위한 토지 매입이 여러 건설사들이 불법 매입을 하면서 이런저러한 많은 CCBB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일어나며 그 중에서도 효성 도시개발 주식회사가 2006년경부터 부산저축은행부터 약 4,700억 원의 브릿지 자금을 차입하고 19개 저축은행으로부터 약 1,900원을 또 브릿지 자금으로 차입하고 또 여러 건설사들이 매입한 토지를 일괄 매입하고 개별 토지도 매입하고 하며 사업 기초를 다지다가 11년경 부산저축은행 부도가 나는 바람에 효성 도시개발
그 주식회사의 땅을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면서 이 사업이 긴 시간 동안 보류하다가 예금봉사가 직접 나서 그 효성도시개발 보유한 토지 자산을 처분하기 위해 효성도시개발 보유한 자산을 공매하려 했죠. 그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인천시와 합의하여 2004년 2월 24일경 해당 지역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 부용으로 지정하였고 다시 공매를 진행했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때에 16년 4월 총선이 치러지고 유동수 국회의원이 그 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이 되며 부도가 난 효성도시개발 이름으로 2016년 11월 4일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아냅니다. 사업 시행자 지정의 필수인 자격 조건, 즉 자금 보유 및 자금 계획서 등등이 미비가 됐음에도 조건이 안 맞는데도 통과가 되었죠. 여기에서 정치적 개입이 있지 않았나? 각자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고 후에 전적으로 이 문제를 증거 보완해서 한 번 더 다뤄보겠습니다. 이후 달라진 것은 예금보험공사가 효성도시개발 보유 토지를 공매할 때 토지 플러스 사업 시행자 변경 지정 플러스 계약금을 5% 조건으로 내세웁니다. 여기에서 기존 모든 입찰의 계약금은 10%가 기본이죠. 근데 5%로 마감이 됐습니다.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8년 7월경 예금보험공사는 공매가 아닌 JK도시개발 주식회사와 수혜 계약을 체결하여 우선 협상자가 되고 그 이듬해인 2019년 11월 29일 잔금을 지불하고 기한을 넘겨서 그때까지 또 봐준 거죠. 토지를 인수합니다. 그리고 바로 2020년 1월 17일 사업 시행자로부터 지정이 되고 2020년 5월 25일 실시계획 인가를 득합니다. 여기서 또 얼마나 많은 시시비비가 있었고 돈봉투가 왔다 갔다 하고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시계획 인가를 취득하고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자가 인천시에 약속한 주민 보상을 제대로 안 해주고 주민들을 협박하고 소송만 하며 고소고발하고 범죄자로 만들고 또 강제 집행으로 내쫓고 수용 재결 과정에서는 주민들과 또 어떠한 토지조사 및 물건조사에 대한 협의 없이 임의적으로 2020년 9월경 인천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 신청을 했습니다. 문제는 신청자 중에서 건축물 보상 대상자 190가구 중 174가구 프로토지로 91%가 미상으로 올라갑니다. 인천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일을 또 맞다고 받아주고 토지 및 물권 그리고 영업권에 대한 수용 재결이 21년 1월 29일 통과됐다는 겁니다. 이때 지가 시 수용의원이 책임 과장, 주무관 3차례에 걸쳐 찾아가서 125-123-105번지에는 민영욱이가 몇십 년째 살고 있는 집이라 미상이 아닙니다. 3차례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과장과 주무관이 그 미상현 서류가 맞다는 겁니다. 하도 답답해서 그러면 나와서 실사를 한번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민영욱으로 고쳐주십시오. 근데 그게 안 됐어요. 그렇게 하고 수용 재결이 났어요. 저는 토지 주면서 건물 주는데 문제는 수용 방식이라고 그러니까 토지가 내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거기다 공탁을 걸어서 가지고 갔으니까 코람코가 맞대요.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코람코가 공탁을 걸고 가져갔는지. 자, 우리가 시장에 가서 1,000원짜리 시금치 한 단을 사고 계란을 사더라도 주인한테 얼마입니까? 물어보고 삽니다. 그냥 가다가 내가 마음에가 들다고 내 주고 싶은 돈 탁 주고 그놈 들고 가지 않습니다. 하물며 내 집, 내 토지, 이 재산을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네가 공탁을 걸어놨다는 거예요. 거기에 건물은 또 미상이란 얘기예요. 내가 거기서 수십 년을 살면서 집 재산세 내고 토지 재산세 내고 수도요금 내고 전기요금 내고 그렇게 살아오고 또 효성동 도시개발구역 내 효성동 지주조합 총무로 조합장으로 한 18년간을 근무를 하는 현 조합장이었었는데 서두면이 무광섭이 JK의 모든 관계인들이 몰랐다? 미상으로 했다?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을 일부러 미상으로 올리고 수용시켰다는 겁니다. 저는 수용재결을 신청해서 저의 건물임을 증명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던 중 2021년 10월경 법원으로부터 미상 70일로 처리되었던 건물에 막 문제를 제기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공탁이 1,700 몇십만 원이 걸려 있다고 찾아가라고 연락이 왔어요. 미상으로 올렸는데 공탁을 어떻게 찾습니까? 그러니까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민영욱으로 그게 또 경정이 됐어요. 자, 그러면 미상으로 올릴 때도 그거를 다시 민영욱으로 경정 신청을 했을 때도 이 서류를 누가 조작했느냐 이거죠. 어떻게 해서 본인이 없는데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할 수 있냐 이거죠. 끊임없이 본인이 아니라고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때 지가 인천시에 그게 아닙니다 제기를 했을 때 인천시는 그게 맞다고 그랬어요. 시행사에 그 서류가 맞다고. 지금은 이제 다 그게 잘못인 게 드러나니까 이제는 이미 끝나서 자기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자, 이 문제를 법적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앞으로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토지보상법 제36조에 보면 경정재결을 요청하거나 할 수 있는 자는 본인 또는 토지수용의원이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토지수용위원회는 모르는 일이라 하고 때문에 토지수용위원회는 또 아니라고 하고 본인도 경정재결 신청을 한 바가 없는데 그러면 나도 아니고 법은 있었고 법 집행은 없고 법치민주주의 국가는 어디로 갔고 이 문제의 책임자는 누구냐? 민사상 퇴거소송에서 그래서 패소했습니다. 재결이 넘어갔다는 이유로 집도 잃고 땅도 잃고 할 위기에 처해서 사업 시행자한테 내가 왜 미상 70일이냐 누가 내 하락도시 미상 70일에서 또 민영으로 경정 재결을 해놨냐 그로 인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권리인 증액 신청 권한을 세 차례나 뺏어 가서 손해가 났지 않았느냐 하고 질의했던 중에 사업 시행자는 쓰다달다 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답변이 없었어요. 22년 5월 30일 새벽 5시 30분에 시커멓게 용역 데리고 와서 사다리 같아 담이다가 대고 60년이 넘어와서 보재기를 싸고 막 우리 여자들 자는 거를 끌어내서 길거리다 갖다가 놓고 밟고 집행관이 그때 왔습니다. 근데 집행관도 거짓말을 시켜요. 자기가 와 있었다고. 그럼 와 있었으면 왜 저한테 집행을 하겠다는 공문을 안 읽어줬습니까? 그리고 그게 불법인 거를 들통나게 생겼으니까 저희 CCTV 셋탑박스를 훔쳐갔어요. 증거인멸을 했어요. 거기엔 자기네들 60명밖에 없었어요. 우리조차도 없었어요. 그럼 내가 그걸 훔쳐갑니까? 자, 요것도 앞으로 다시 한번 정확히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내 권리를 찾겠다고 2022년 8월 1일자로 효성동 사업구역 내에 보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던 사무실을 인천 계양구 성상도 119-80번지 태산주구 건물을 얻어서 사무실을 운영하던 중 23년 7월 30일 전에 세 차례에 깡패들 동원해서 저를 끌어내려고 수없이 왔었는데 경찰들이 이거는 저의 건물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못했어요. 자, 그러자 7월 3일날 사업 시행자 서동현이가 직접 지시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거기서 통화를 했으니까요. 어떻게 할까요? 죽어도 좋으니까 끌어만 내라. 성공 보수비 준다. 그때부터 증거 자료 조금 이따 올라갑니다. 용역 60명이 사무실을 포장치고 바깥에서 보이지도 않게 둘러싸고 저와 같이 형제 둘이 있었는데 여자 셋을 감금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음식도 물도 들여보내지 못하게 하고 용역 중 한 사람이 한전의 계량기를 임의로 전기를 끊어가면서 그러니 깜깜한 곳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껴가며 야, 이건 진짜 살인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공포로 감금돼 있다가 10월 5일 사방에서 벽을 뜯습니다. 뭐로 뜯는지 와직군 좌직군 뜯고 우리 집기를 다 끌어내고 그래도 안 나가니까 이제 공갈 협박을 합니다. 오셨어요? 여기 봐드릴까요? 자식들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손해배상 30억을
고소해서 물어내게 해서 거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새끼들을. 그렇게 협박을 해서 지가 끌려 나왔습니다. 자, 그 안에서 3일 동안 갇혀 있으면서 음식도 물도 하다못해 경찰한테 핸드폰 배터리 보조라도 넣어달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못 넣어주게 하고요. 그 안에서 진짜 대소변도 양재기다가 넣어가면서 인권이라고 그러는 거는 일할도 없었습니다. 경찰에 119에 살려달라고 신고를 얼마나 했는지 그거 자료 뽑아다가 나중에 다시 재시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장 2조에 보면 대한민국 국민은 나라에서 편히 살 의무와 권리가 있고 나라는 편히 살 수 있게끔 지켜줘야지 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어느 누구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시도, 구도. 시의 구에 사흘 전에 찾아갔었죠. 1억 1회 용역이 불법으로 끌어낸다고 합니다. 살려주세요. 그 막아주세요 했더니 시도, 구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불법을 저지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불법인 건 맞대요. 근데 손을 쓸 수가 없대요. 자, 이게 우리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끌려 나온 후 저는 그동안 음식도 물도 제대로 못 먹은 상황에서 2003년 7월 5일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집도 없고 빈 몸뚱이만 나왔는데 시청에서 단식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2003년 7월 13일 12일간의 단식을 하다가 119에 실려 병원으로 실려가면서 단식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하지만 인천시가 단식을 하고 있는 동안 중재를 한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옳고 그름을 행정적으로 판단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시에서는. 근데 피해자를 죽여도 괜찮다고 그러는 그 가해자 앞에다 갖다 놓고 합의를 해라고 들여다가 끌어다 놓는 거예요. 아니, 학교에서 왕따당해서 그 돌림방을 했어요. 그럼 그 앞에다가 끌어다 놓고 자, 너네들끼리 합의해봐라. 그러면 그 사람이 더 죽이겠습니까? 살리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이해를 할 수도 없어요. 자, 너네가 사업을 해라고 내가 허가를 내줬으면 불법은 저지르지 말아야 되는데 왜 불법을 저지르느냐. 주민한테 합당한 보상과 합의를 해라. 이게 시가 해야지 될 일 아닙니까? 자, 저는 불법으로 감금당하고 전기 끊고 건물이 부시고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피해자인데 가해자인 사업 시행자 대표 소동현이를 지금 고소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먹은 가까고 법은 멀다고 그 법이 언제 해결이 날지는
모르는 일인데 행정에서 그거를 끝내야 되는 거를 행정에서 사법부로 밉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얘기하겠다고. 그럼 행정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가서 놀고 그냥 사법한테 인천시의를 다 맡기면 되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법원에 경정재결을 신청한 자가 사업 시행자임에도 밝혀냈습니다. 이 자료는 추후 공개하겠습니다. 23년 현재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법치국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권을 위해 정치권, 공권력, 온갖 로비를 하여 원주민들을 학살하는 도시개발 현장이 21세기 아직도 이 땅 대한민국에서 존재하고 있고, 특히 인천시 유정복 시장 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말도 통하지 않아요. 법도 통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 같은 서민은 내 재산을 어떻게 지킬 것이며 어떻게 살을 것이며, 개도 나가서 돌아다니면 밥도 주고 재워도 주고 했는데 나는 내가 벌어서 살던 집에서 끌려 나와서 지금 오갈 데가 없는데 시에서 쳐다만 보고 있다? 굶어 죽어도 괜찮으니 12일 동안 굶어도 할 일이 없다? 자, 이제 이 문제는 같이 상의하고 풀어나가야지 될 문제 같습니다. 효성동 여러분, 이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저 하나뿐이었을까요? 앞으로 저로 끝날 일일까요? 이런 불법이 난무하는 것을 돈 없고 빼없는 자들이 온 재산을 다 뺏기며 피해를 보며 눈물을 흘리며 길거리에 쫓겨나는 이런 것을 우리는 눈을 감고 당해야 하나요? 우리가 아닌 걸 아니다라고 그랬고 목소리를 내며 싸워야 하나요?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저 혼자는 참 힘든 일입니다. 힘없는 자를 짓밟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법을 저질러도 괜찮고 이런 거를 눈 감아줘도 괜찮고, 이런 사업이 성공이 된다면 앞으로 또 계속적인 이런 업체가 나타나고 예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병원에서 퇴원하면 좀 더 알차고 진실 있고 현실감 있는 거로 여러분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해요. 감사합니다.